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예, 다들 괜찮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예, 저는 괜찮지를 못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16%나 빠졌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우리 저가는 1.92%였는데 회복을 한 게 1.16% 빠진 거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빠진 게 대부분 삼성전자가 3% 이상 빠지면서 그 영향을 받은 거라서 지금 굉장히 지금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코스피만 빠진 게 아니라 코스닥도 1.26%나 이렇게 빠졌습니다. 1.26%나 이렇게 빠졌고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지수가 빠지고 하냐 보면은 외국인이 지금 2조 6천억이나 오늘 또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많이 매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조금은 그냥 식상할 수 있지만 계속 잠깐이라도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증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작년인가 한번 통계도 내드렸는데 결국에는 외국인이 팔면 빠집니다. 외국인이 팔면 빠지고 어떤 날은 오르는 날이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외국인이 팔면 빠지고 외국인이 사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별 동향을 참고할 수밖에 없고 개인이 아무리 받아봤자 개인들은 밑에서 봤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거를 여러 번 확인을 했고요. 오늘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게 되네요. 당일 추이 봐도 완전히 오전에 그냥 급락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개인 계속 사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개인이 샀다기보다는 외국인이 파는 걸 개인이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환율을 보더라도 이제 외국인 형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일단 환율이 안정적이거나 이제 원화가 조금 이제 강세로 가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샀다가 우리나라 주가 오르면 결국에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원화 약세로 이렇게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팔 때 결국에 손해를 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봤자 환율이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달러를 많이 못 바꿔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환율도 이렇게 오르는 게 지금 굉장히 물론 외국인이 팔아서 오르는 것도 있지만 또 외국인이 팔아서 오르니까 또 계속 오르는 추세에서 또 계속해서 외국인이 빠져나가게 되는 악순환이 지금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 보시면 우선 삼성전자부터 볼 수밖에 없는데요. 3.38%가 빠졌습니다. 완전히 무슨 급락, 벼랑 차트라고 해야 될까요? 4일 전부터 뚝뚝 네. 어제 심상치 않았는데요. 기존 저점들을 다 깨고 내려와서 어제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예, 다들 괜찮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예, 저는 괜찮지를 못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16%나 빠졌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우리 저가는 1.92%였는데 회복을 한 게 1.16% 빠진 거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빠진 게 대부분 삼성전자가 3% 이상 빠지면서 그 영향을 받은 거라서 지금 굉장히 지금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코스피만 빠진 게 아니라 코스닥도 1.26%나 이렇게 빠졌습니다. 1.26%나 이렇게 빠졌고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지수가 빠지고 하냐 보면은 외국인이 지금 2조 6천억이나 오늘 또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많이 매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조금은 그냥 식상할 수 있지만 계속 잠깐이라도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증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작년인가 한번 통계도 내드렸는데 결국에는 외국인이 팔면 빠집니다. 외국인이 팔면 빠지고 어떤 날은 오르는 날이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외국인이 팔면 빠지고 외국인이 사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별 동향을 참고할 수밖에 없고 개인이 아무리 받아봤자 개인들은 밑에서 봤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거를 여러 번 확인을 했고요. 오늘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게 되네요. 당일 추이 봐도 완전히 벼락처럼 당일 추이 봐도 완전히 오전에 그냥 급락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개인 계속 사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개인이 샀다기보다는 외국인이 파는 걸 개인이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환율을 보더라도 이제 외국인 형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일단 환율이 안정적이거나 이제 원화가 조금 이제 강세로 가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샀다가 우리나라 주가 오르면 결국에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원화 약세로 이렇게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팔 때 결국에 손해를 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봤자 뭐 환율이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달러를 많이 못 바꿔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환율도 이렇게 오르는 게 지금 굉장히 뭐 물론 외국인이 팔아서 오르는 것도 있지만, 또 외국인이 팔아서 오르니까 또 계속 오르는 추세에서 또 계속해서 외국인이 빠져나가게 되는 악순환이 지금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 보시면 우선 삼성전자부터 볼 수밖에 없는데요. 3.38%가 빠졌습니다. 완전히 무슨 급락, 벼랑 차트라고 해야 될까요? 4일 전부터 뚝뚝뚝뚝. 네. 어제 심상치 않았는데요. 뭐 기존 저점들을 다 깨고 내려와서 어제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완전 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삼성전자가 내려온 게 문제냐 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여기 보시면 나이, 직업, 자산별 매수 상위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증권 자료인데요. 오늘 기사로 나온 건데, 20대 주린이든 자산 30억 자산가든 2030 직장인이든 의사든 10대든, 그리고 여기에 표현은 없지만 얼마 전에 뭐 강남 주부님이든 뭐 일반 주부님이든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더라도 평균적으로,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평균적으로, 이건 통계적으로 매수 상위 종목이 다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10대 매수 2위는 삼성전자 우고요. 20대 주린이의 매수 종목 4위가 삼성전자 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또 순위에는 없지만 삼성전자 우까지 따지면은 뭐 어마무시한 비중이 이제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영향이 큰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보시다시피, 제 종목 보시다시피 ENF 테크놀로지 같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 같이 떨어집니다. 차트 보실까요? 차트 보시면은 똑같죠? 삼성전자랑 뚝뚝뚝뚝 똑같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또 비슷하게 3.66% 빠졌고요. 또 원익 IPS 또 이것도 3% 빠졌습니다. 차트 볼까요? 또 비슷하죠? 뚝뚝뚝뚝.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삼성전자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유관된 종목들, 그리고 증시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물론 바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관련 종목까지 저도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계속 오늘 눈이 가고 걱정이 됐고, 또 금요일이니까 또 주말 내내 신경이 쓰이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12년 했는데요. 12년 하면서 보면은 삼성전자 뭐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계속 이렇게 뭐 등락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보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 등락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기를 잘라서 보면은 요때도 떨어졌고요. 월봉이니까 요때도 떨어졌고, 계속 빠지는 몇 월이 빠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5개월 동안 빠졌던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 등락은 원래 계속 있습니다. 삼성전자. 근데 길게 보면 결국에는 우상향. 네. 요런 거를 이제 믿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반도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뭐 가격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정말 주식하면서 수두룩하게 들은 얘기입니다. 뭐 옛날에 뭐 중국에서 반도체 다 따라온다,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는 항상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이게 언제 회복하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서 당장 지금 뭐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뭐 얼마, 뭐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3개월이 갈지 그건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거는 나에게 현금이 얼만큼 있는지, 여기서 더 내려오면은 내가 이거를 얼만큼 더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업황을 계속 이제 체크해보고 언제 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은 아프지만 일단은 조금 여유를 갖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조금씩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빼고는 오늘 SK이노베이션 오랜만에 반등 나오고, 포케 그렇게 해서 2차전지 쪽이 좀 상승 나왔고요. 삼성 SDI도 뭐 본전이니까 무난하게 잘 버텼죠. 그리고 포스코 코리안리가 또 오랜만에 또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오늘 3.5% 빠졌는데요. 지금 석유화학 피크아웃 우려 나오면서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보고서도 여러 개 공유 드렸는데, 그래서 같은 종목이더라도 굉장히 좀 보는 뷰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KTB 투자증권은 바이에다가 목표 주가가 35만원입니다. 롯데케미칼. 그리고 여기 뭐 키움증권권은 목표 주가가 46만원. 물론 뭐 실적 추정치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은 38만원. 그래서 보시면은 평균 내보면은 한 30만원 후반 정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이한나 연구원, 제가 사실 좋아하던 분인데요, 홀드 하면서 목표 주가가 24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단순히 평균을 내서 뭐 요거 4개 평균을 내서 얼마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 읽어보고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판단을 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종목도 이렇게 뷰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정답을 알려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각자 투자자가 판단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롯데케미칼 막 그렇게까지 석유화학을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 막 그렇게까지 박하게 평가해야 하나?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더 가져가 볼 생각이고요. 코스닥 오늘 뭐 다 파란불이라 오히려 액바가 2.7%로 버텨준 것처럼 보이네요. 예, 뭐 2.7% 빠졌는데도 오늘은 이상하게 액바가 그렇게 미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고로 오늘 시젠 그 실적이 나왔는데요. 뭐 뉴스 기사는 전년 대비 62% 증가라고 이제 상반기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 2분기 실적으로만 보면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분기 매출이 전분기 14%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다. 주력 시장인 유럽에서 백신 접종률이 늘면서 좀 줄어든 영향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예상된 거긴 합니다. 그죠? 지금 2분기 때 조금 이제 백신 접종률 높아지면서 수요가 줄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14.7% 줄고 순이익도 11.3% 줄고, 그래서 사실 2분기 때 좀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3분기 때는 다시 또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간에서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뭐 실적 발표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오늘 왜냐면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복합적으로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먼저 이렇게 시젠이나 이런 게 발표를 하면서 좀 액바가 1분기 대비 2분기에 좀 줄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3분기에 더 발전된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반도체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우리 컴투스까지 4%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고서 제가 공유 드렸지만 목표가가 줄지어서 하향되고 있습니다. 하향될만 하죠. 일단은 게임을 잘해야 되는데 게임 업체가 자꾸 투자만 잘하니까 기본적인 게임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전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멘텀이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 신작이 나오기까지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섣불리 추가 매수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버텨주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네요. 연이어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전저점도 좀 깨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이고요.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추가 매수를 더 하고 한 10만원 내외에서 추가 매수를 한 번 정도는 더 하고 좀 더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악재는 다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 보시면은 일단 그래도 액바가 오히려 지금 효자처럼 플러스 40% 이렇게 어려운 장에 플러스 40%로 버텨주고 있고요. 원익 P&E 오늘 많이 빠지긴 했지만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도 잘 나와서 버티면 되고, CS윈드 뭐 구조적 성장주라 팔지 않았고요. 대신증권 코리안리는 뭐 그냥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고, 솔루션, 원익 뭐 이런 것도 크게 걱정은 안 되고요. 요 밑에 두 종목 ENF랑 컴투스 특히 마이너스 26%까지 왔습니다. 한 마이너스 30% 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정도 더 베팅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정말 운명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 자체가 적자를 보는 회사도 아니고 또 그리고 투자를 뭐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라서 일단은
이게 사실은 본업보다 이런 제밥에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쪽으로 좀 부각이 한번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면서 일단은 좀 더 가져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계좌, 그래도 좀 양호한 거 아닌가 싶고요. 하나금융지주가 플러스기 때문에 요걸로 좀 더 오르면은 현금 확보를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SK 2차전지기 때문에 기다리면 플러스 될 거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주도 어쨌든 상반기에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뭐 1조 정도 영업이익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괜찮고, 건설 마이너스 3.9% 버틸만 합니다. 우량주 계좌 역시 2차전지밖에 믿을 게 없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도 괜찮고요. 뭐 삼성전자 제일 문제네요. 로케 정도까지 약간 신경 쓰이는 정도고, 일단 이놈의 삼성전자가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바닥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어서 추가 매수는 오늘 하진 않았고요. 조금 더 만약에 빠진다 라고 해서 좀, 그리고 시장에서 근데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아? 라고 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럴 때 좀 추가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전도 3,500이나 갖고 있어서 지금 삼전 관련주,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것만 제가 한 8천 갖고 있고, 컴투스만 한 4천 갖고 있고, 지금 한 1억 2천이 뭐 일반적으로 물려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우려 섞이게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수익 난 것들 빨리 좀 현금을 확보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가 많이 하락해서 대부분 힘드실 텐데요. 일단 오늘 재용이 형이 출소를 했거든요. 일단은 뭔가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일단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